안녕하십니까, 고고스페인의 디에고입니다. 어떻게 날이 추워졌는데 잘들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사막 속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도시 한복판의 미술관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너무 정신이 피폐해지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가지고 머리도 너무 많이 빠지고 막 상태도 안 좋아요. 그래서 영혼의 힐링을 위해 가지고 미술 작품만큼 또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미술관 찾아왔는데, 보시다시피 왕복 6차선 도로예요. 이런 대로를 끼고 있는 도시 한복판에 대문 하나만 딱 꺾어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멋진 미술관, 바로 스페인을 대표하는 인상주의적 화풍의 화가 소로야라고 하는 작가가 실제로 거주하던 주택을 박물관으로 만든 소로야 미술관에 와봤습니다. 소라야, 호아킨 소라야라고 해서 스페인 발렌시아 출신인데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박물관 한번 쭉 보실 건데요.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 대문을 통과하는 순간 아름다운 정원들이 펼쳐집니다. 정원부터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오셔가지고 만날 정원은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세비야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이 세비야에 가시면 현재도 왕이 출장을 가면 실제로 거주하는 왕궁으로 사용되는 세비야 알카사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세비야의 알카사르라고 하는 장소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만든 알카사르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이 정원을 지나가지고 또 다음 정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6차선 도로를 딱 담 하나에 놓고 안으로 들어왔더니 이렇게 멋진 정원이 펼쳐져요. 너무 멋지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비 아저씨 있네요. 올라.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호아킨 소로야가 실제 거주하던 저택이에요. 이렇게 세비야 알카사르 정원을 빠져나오면 두 개의 기둥이 끼고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과도 같은 안달루시아 정원이 펼쳐집니다. 여기는 안달루시아 정원이고요. 알함브라 궁전 쪽에 가면요, 이렇게 물의 정원이라고 하는 헤네랄리페 쪽에 수로가 양쪽으로 쫙 뻗어 있는 예쁜 분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서 느낌을 얻어가지고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요 소라야 박물관 안에 3개의 정원이 있는데 3개의 정원 중에서 이게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졌다 그래요. 왜냐면은 이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런 건축 자재 하나하나를 실제로 전부 다 안달루시아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라야가 특별히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만든 장소이기 때문에 요거 만드는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대요. 예쁘죠? 물이 있었으면 조금 더 예뻤을 건데, 보세요. 여기 화분 사이사이에 조그마한 구멍 같은 거에서 실제로 분수물이 뿜어져 나와요. 네, 그렇게 생긴 여기는 안달루시아 정원입니다. 오. 자, 앞쪽으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런 분수대가 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아름다운 정원을 끼고 있는 저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옛날에 소라야가 얼마나 잘 살았었는지 그걸 한 번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또 돌아 들어갑니다. 자, 가봅시다. 이 정원에서요 만나실 분이 있습니다. 이 정원에서 누굴 만날 거냐? 바로 오늘 요 호아킨 소로야 미술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실 우리 고고 스페인 매니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아, 우리 아들도 있어요. 고고 스페인. 오늘 벌써 오늘 별로 컨디션 안 좋으신데 우리 아드님? 똑같은데 또 와서 싫대. 나가고 싶대.
아, 똑같은데 또 와서 네. 쉴 때요? 자, 오늘 소라야 박물관에 왔는데 이 호아킨 소라야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호아킨 소라야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맞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손 소독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들어가실 첫 번째 방입니다. 의외로 관람객들이 많아요. 네, 오케이. 우리도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ola, buenos días. 자, 여긴 첫 번째 방이고요. 우와, 사람이 이렇게 많어. 벽 색깔도 예쁘죠? 코로나의 그림 스타일의 변화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원래는 자재 창고였던 곳이에요. 이런 자재 창고였던 곳을 변화시켜서 소라야의 핵심 작품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분은 소라야의 아내입니다. 아내예요. 소라야는 2살 때 고아가 됐고요. 삼촌 손에 자랐었는데 삼촌이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엄청나게 빡시게 공부를 시킵니다. 그거에 부응해서 소라야는 천재적인 재능과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서 거장반열에 오른 사람이죠.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소라야의 아내의 출신인데 소라야의 아내는요 이미 잘 나가는 집안의 딸내미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엄친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아 출신의 소라야가 엄친딸인 이런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었을까? 라고 반문을 하시겠지만 원래 어렸을 때부터 친했었대요. 그렇게 친했던 아내가 자신의 적극적인 정신적인 지지자가 돼주고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을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소라야는 아내를 엄청나게 많이 사랑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아내는 나의 무사였으며 영웅이었고 삶의 모델이었고 사랑이었으며 친구였다 라고 표현한 소라야. 너무 멋진 남자입니다. 보시면 눈매를 아주 강렬하게 표현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림이 약간 어두운 색채로 그려지긴 했지만 강렬한 눈매하고 꼿꼿하게 서 있는 이런 자세가 이 여성의 강직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소라야의 아내가 1926년에 죽으면서 이 집을 나라에 기증해 버립니다. 그래서 소라야의 저택이 소라야 박물관으로 탄생할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아까 밖에서 동상으로 봤기 때문에 제대로 못 봤지만 이분이 바로 호아킨 소라야라고 하는 예술가입니다. 자화상이에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자화상을 보시면 자화상 아래 써 있는 사인인데요. 오우, 이 그림 몇 년도에 누가 그렸다 라는 사인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소라야는 그렇게 쓴 게 아니고 뭐라고 썼냐, 나의 부인 클로틸데를 향하여 라고 해가지고 사인을 딱 써놨어요. 아주 멋진 남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받아야 돼요 이런 거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소라야의 자녀들입니다. 소라야의 자녀들인데 이 그림은 그림의 구도 자체가 벨라스케스의 시니어들을 본따 가지고 만든 작품이고요. 그리고 소라야는 인상주의 화파는 아니었지만 인상주의적인 화풍을 많이 그렸던 화가인데 그 중에 요런 그림도 있습니다. 요거 아주 특이한 그림이에요. 한번 볼까요? 짜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어떠세요? 그림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뭔가를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표정이에요. 뭐냐면은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있는 연구원의 조수들이 실험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긴장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소라야가 시마로라고 하는 신경학자 집에 거실 문을 열고 딱 방문을 했었을 때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걸 뭔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딱 순간 스케치 해가지고 그려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그림. 이거 소라야의 딸내미입니다. 소라야의 딸내미인데 줄넘기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줄넘기. 팔짝팔짝 뛰기 때문에 그림자에서부터 몸이 떨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딱 그림자에서부터 몸이 떨어짐과 동시에 12살짜리 딸내미가 신나게 줄넘기 하고 있는 장면을 마드리드 근교에 그랑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그랑하라는 곳에서 뛰어놀고 줄넘기 하는 장면을 마치 스냅 사진을 찍듯이 스케치해가지고 촥 순식간에 그려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손 뒤에 줄 보이시죠? 손 뒤에 이렇게 줄넘기에 줄도 그대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소레아가 즐겨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스페인에서는요, 옛날에 12세 미만의 아이들 중에서 남자애들은 그냥 빨개벗고 수영하는 게 가능했지만 여자애들은 불가능했었대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손을 잡고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있는 장면인데, 보시면 아랫부분의 옷들이 물을 머금어 가지고 옷에 물 묻은 무게감이 그대로 다 표현이 됐습니다. 아주 생동감 있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말그림입니다. 말그림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림 사이즈가 꽤 커요. 그림 앞에서 보고 계신 분들을 비교해 보면은 사이즈가 대충 보이실 건데, 사이즈가 꽤 큰 그림입니다. 뭐냐, 말을 날씨가 더운 발렌시아에서 바닷물에 담궈 가지고 몸에 열을 식혀주는 장면이에요. 어부들이 더위에 지친 말을 물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싹 식혀주고 데리고 나오는 장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젖어 있는 말이라든지 사람의 몸 같은 것들이 그대로 다 표현이 되면서 아주 생동감 있죠.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흰색이 많이 보이시죠? 흰색이 많이 보이지만 사실 소레아는 저 그림을 그릴 때 하얀색 물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말 그림 너무 좋습니다. 소레아의 그림은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자신의 고향이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발렌시아라는 동네의 해변가를 거닐면서 봤던 여러 가지 풍경들을 그렸고, 또 하나 특이한 거 있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시에스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시에스타 뭔지 아시죠? 스페인에서 점심 먹고 낮잠 자는 거예요. 그걸 시에스타라고 하는데, 이 그림은 빛이 다르게 사용됩니다. 두 그림을 제가 같이 잡아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햇볕이 찬란하게 들어오는 그림이고, 왼쪽에 있는 그림도 빛이 들어오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그려진 장소가 각기 다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스페인 남부의 태양의 해변이라고 하는 발렌시아 쪽에 뜨거운 지중해 태양이고,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스페인 북부의 빌바오 그다음에 빌바오 옆에 산세바스찬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쪽 동네 북부 대서양의 햇빛을 그린 거기 때문에 빛이 서로 다르게 표현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레아 박물관의 첫 번째 공간, 자재 창고였던 부분을 전시관으로 바꾼 곳입니다. 이거 한번 쫙 보고 옆칸으로 넘어갈까요? 저렇게 또 가이드 투어 한 팀 또 들어왔습니다. 인기가 엄청 많아요. 여기가 프라도 미술관도 있고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도 있지만, 이 소레아 박물관 같은 경우도요, 좋은 작품들 너무 많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레아의 그림 스타일이 어떻게 변했었는지를 한 번에 쭉 볼 수 있는 전시관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방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갑시다. 자, 여기는 두 번째 방입니다. 소레아가 이 집에 살 때요, 서재로 사용하던 곳이고, 손님들이 오면 주로 손님 맞이, 그리고 자신이 새로운 작품을 그리고 나면 항상 전시했었던 작품 첫 번째 전시실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용도가 가족들의 초상화를 전시한 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 있는 작품들은 전부 다 소레아의 가족들의 초상화고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소레아는 초상화를 많이 그렸어요. 근데 이런 초상화들을 그릴 때 항상 가족을 먼저 그렸다고 합니다. 가족을 먼저 그려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해본, 즉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그림을 그릴 때 남을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가족을 통해서 그런 실험적인 작품들을 많이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작품에 도전했던 장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초상화가 많아요. 그런 여러 개의 가족 초상화 중에서 몇 개의 가장 핵심적인 작품만 딱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레아가 어마어마한 거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지를 해주신 분인데 누굴까요? 소레아가 고아가 되고 나서 소레아를 키워줬던 삼촌도 계시지만 바로 이분입니다. 짜잔, 이분이에요. 어우, 멋지시죠? 바닷가에 앉아 계신 포즈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너무 멋진데, 이분이 바로 안토니오 가르시아라고 하는 소레아의 장인 어른입니다.
그때 당시 유명한 사진 작가였고요. 이 안토니오 가르시아라고 하는 장인 어른께서 찍은 사진에다가 그때 당시는 다 흑백 사진이었으니까요. 소로야가 색칠을 해가지고 그려낸 그림들도 많고, 장인 어른께서 찍어놓은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그림의 구도라든지 역동성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로야의 작품 활동할 때 지대한 영향을 주셨던 소로야의 장인 어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짜잔, 바로 소로야의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똑같이 호아킨이라고 불렀었고요. 영국에서 공부를 하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버버리 코트를 걸치고 있는 신사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작품 좀 특이한 작품이에요. 미완성의 작품. 자, 아이들이 그림 그리고 있는 아빠한테 걸어오는 것을 딱 포착해가지고 그림인데, 일부러 그 순간을 그린 거기 때문에 그림을 완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이 작품이에요. 자, 소로야가 자제가 셋이 있었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 그 중에서 딸내미 태어났었을 때의 엄마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가까이 가서 잡아드릴게요. 그림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야, 이 그림 진짜 예뻐요. 지금 저 왼쪽에 있는 창을 통해 가지고 오전에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야, 너무 좋아요. 이 그림, 이게 뭐냐면은 아내가 막내딸인 엘레나를 낳고 나서 누워있는 장면을 그린 건데, 이걸 아내에게 바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림 안에 있는 빛은요, 전부 다 아기하고 엘레나의 콧잔등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워가지고 다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코끝이 반짝반짝 빛나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엄마하고 아기가 침대에 딱 누워있지만 마치 구름 속에 파묻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사랑하는 화가의 시선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너무도 그림이 사랑스럽게 그려졌어요. 근데 특이한 건 이 그림에는 전체적으로는 흰색 느낌이 들지만 흰색 물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 그림. 당시 인상주의의 색감이 뚜렷하게 표현된, 그리고 다른 화가보다도 훨씬 앞서갔던 스타일을 추구했던 소로야의 작품 세계. 여기는 두 번째 방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작업실이었어요. 들어가시는 정면에 그림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여기도 창문이었고, 오른쪽 커튼 있죠. 여기도 창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어요. 옆집에서 보이기 때문에 가려둔 거예요. 천장은 지금도 빛이 환하게 들어오죠. 소로야가 진짜 빛을 중요시 여기는 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집이 1911년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소로야 자체가 여기서 작업했던 건 그해 겨울부터였어요. 대부분 초상화조차도 외부에서 그리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여기는 늦 가을이나 겨울, 날씨도 춥고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을 때만, 외부에서 작업하기 별로 안 좋을 때만 여기서 작업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 둘씩 이렇게 보시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컬렉션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오른쪽 벽 보세요. 여기 이노센트 10세 교황의 초상화거든요. 누가 그렸냐? 벨라스케스가 그렸습니다. 근데 소로야가 벨라스케스를 사랑했고 숭상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의 초상화를 사진으로 벽에 걸어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옆에 있는 부인 클로틸드입니다. 1900년 35살 때의 모습이에요. 파리에서 당대 가장 유행하던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데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침대가 있어요. 여기에서 작업을 할 때 대부분이 히스패닉 소사이어티의 이 박물관에 그려지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아주 고된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작업실 안에 쉴 수 있는 침대가 있습니다.
여기 작업실이 너무 커서 좀 작아 보이죠, 침대가. 머리맡을 보시면 책이 있어요. 항상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작품들 중에서 제일 눈에 띄고 유명한 건 뭘까요? 뭐니 뭐니 해도 바닷가에서 걷고 있는 저 두 명의 여성입니다. 우리가 바닷가 갈 때 저렇게 하고 가지 않잖아요. 하지만 100년 전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갔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소로야는 패션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의 초상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입고 있는 옷들 뭐 이러한 것들은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항상 인플루언서의 이 선두주자였거든요. 그래서 그의 부인과 이 딸내미 큰딸 마리아예요. 근데 그녀들이 얼마나 우아한지를 또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1909년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와서 발렌시아에 들러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얼마나 우아합니까? 모자에 그 위에 두르고 있는 천이 바람에 날리고 있어요. 근데 그 모자도 그렇고 천도 그렇고 화면 안에 꽉 차게 들어가지 않죠? 저 윗부분하고 옆부분이 잘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앞으로 이동하는 느낌을 줍니다. 더군다나 바람이 앞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거치면서 걸어가고 있는 듯 보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모래가 넓게 펼쳐지게 그린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당시 매우 혁신적인 공간 표현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 왼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발렌시아 이외에도 그가 아주 사랑했었던 바다 중에 하나가 하베아라고 하는 알리칸테에 있는 바다입니다. 이 발렌시아는 모래사장이 쫙 펼쳐져요. 가보신 분 아시지만. 근데 이 하베아는 절벽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형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1896년도 부인이 될 이 클로틸데한테 쓴 편지를 보시면은 하베아의 풍경은 내 꿈속과도 같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이 바다를 사랑했는지 이 하베아를 사랑했는지 아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소년이 지금 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죠. 근데 요거를 보시면은 그림이 중간에 있는 아이를 빼고 양 옆에 있는 아이들은 머리랑 그런 데가 잘려 있어요. 마치 사진처럼 주인공만 그리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바닷물 색깔이 발렌시아랑 다르죠. 아주 바닷물이 깊다는 것을 색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투명한 바닷물 그리고 소년들의 이 동적인 모습이 그림의 요점인데 이 소년들은요 그 어떤 테두리도 없고 이 테두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초록색, 오렌지색, 파란색, 자주색 이러한 물감들이 사용이 되면서 이런 효과를 더욱더 잘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정면에 있는 벽면에 가장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발렌시아 항구가 있어요. 진짜 초반에 리얼리즘,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그린 그림이고 중간과 그리고 요 하베아 그림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그의 그림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뒤로 한번 돌아볼게요. 이 스페인에서 당대에 12살까지 남자애들은 누드로 다닐 수가 있었지만 여자애들은 안 됐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시면 여자애들은 위에 이렇게 긴 천을 입고 바닷가에 들어가서 놀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자애들이 분홍색, 하얀색 천을 두르고 바닷가에서 노는데 젖었어요, 옷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몸에 이렇게 붙어서 노는 소녀들의 모습. 너무나도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저 오른쪽 위쪽에 이 조각배를 가지고 노는 소년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다 벗고 있는 아이의 몸이 바닷가에 비춰지죠. 이 그림에서 진짜 주인공은 뭐냐? 바닷물에 비춰진 소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바닷가에서 중절모를 쫙 쓰고 이 캔버스를 가져다 놓고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빛의 모습 그리고 인물들이 뭐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을 그 찰나를 그대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림을 굉장히 빠르게 그리게 되는데 그 그림을 빨리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멀리 서서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붓이 뭐 굉장히 길었죠. 굉장히 길게 해가지고 슥슥슥슥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기법으로 많이 표현을 했었고 정중간에 보시면요 초상화가 있어요.
잘생겼어요. 이 소로야가 이 1904년도에 자신의 초상화를 그린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혹시 벨라스케스의 코수염 있는 초상화 아십니까? 예. 바로 그 모습하고 어느 정도 약간 비슷한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반대편 요 옆쪽으로 보시면요, 이 여성 둘이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닷가에서. 근데 이 분홍색 가운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1916년도 작품이에요. 지금까지 보셨던 작품들 중에서 굉장히 후반 작품이죠. 근데 이 호아킨 소로야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이 평생을 그렸던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가 꼽은 작품이 이겁니다.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이 가운을 벗는 걸 도와주고 있죠. 근데 그 가운이 젖어서 몸에 붙어 있어요. 빛은요, 한쪽에서 들어오지만 그 여자들이 서 있는 이 차양막 때문에 막혀 있어요. 그 막혀 있는 모양 그대로 빛이 갈라져서 들어오고 있는 게 그대로 보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 소로의 모델들은 건강한 아름다움, 바닷가의 빛과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그림자와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스럽고 에너지 넘치는 그림 중에 하나가 또 이 그림입니다. 지금 올라가시는 2층은 화가와 그 가족들의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구를 다 없앴어요. 그래서 특별 전시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사적인 공간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건 바로 정면에 있는 이 그림이에요. 딱 보세요. 밑에서 보셨던 아이들은 의젓하면서도 정장을 입고 있고 대회용의 그런 초상화였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말썽꾸러기 3명이 깔깔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듯한, 특히 중간에 있는 엘레나는 기저귀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족의 그런 아주 가장 사적인 모습 표현을 해두었는데요. 바로 이곳이 그런 공간이었다는 걸 보여주죠. 자, 들어가시는 입구에 보시면 사진이 하나 있어요. 멕시코의 여배우 에스페란사 이리스가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그 원피스를 입고, 지금 보셔도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렇죠? 1920년에 그린 거예요. 내가 그의 인생에서 거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특별전의 토픽을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삶에는 항상 여성이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떤 여성을 그렸느냐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화와 역사 이야기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호아킨 소로야가 초반에 이 화가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던 시기에 그려진 작품들이에요. 화가가 되려면 누드화를 잘 그려야 돼요. 인간의 해부학의 지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숙달된 표현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스페인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누드화를 그리려면 신화, 역사에 나오는 것을 그렸어야만 했어요. 그런 변명거리가 필요한 거죠. 맨 처음으로 보시는 작품은요, 1886년도에 그려진 작품이에요.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부인인 메살리나가 남편이 아니라 승리를 한 검투사한테 안겨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사실 그때 그가 요 작품도 그렇고 이 다음 작품도 그렇고 로마에 가서 유학을 할 때 그린 작품인데요. 발렌시아 이 지방 의회에서 장학금을 줬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근데 자, 이 작품 속 여인은 보시면요, 역사 속의 여인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작업실에 누워있는 누드 모델이에요. 섹시하고 관능미가 넘치는데 이 호아킨 소로야가 굉장히 피가 뜨거운 청년이라는 것이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 발렌시아 의회에서는 이 그림을 보고 매우 화를 냈대요. 작업실 풍경의 현실적인 여성이잖아요. 이 발이 더럽잖아요. 아마도 이 누드 모델이 작업실에서 갑자기 옷 다 벗고 신발 신으면 더 웃기니까 맨발로 다녔겠죠. 그러다 보니까 발이 더러웠는데 이상적인 여인이 아니라고 하는 너무나도 확연한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때쯤 해서 이태리에서 클로틸데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안정을 찾은 소로야는 누드화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 바로 옆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목욕을 마친 여인이라는 작품이에요.
대리석 바닥과 벽이 있는 고대의 목욕탕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어요. 옷을 다 벗었죠. 그리고 다리 부분만 하얀 시트를 대고 있는데 그녀의 피부에 이 따뜻한 진주 색깔은 대리석의 차가운 하얀색하고 대비를 이루죠. 비슷한 색이지만 이토록 극명하게 다름을 표현하는 숙달된 이런 표현법.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물은 진짜로 막 닦아야 될 것 같잖아요. 잘못하면 퍽 미끄러질 것 같아요. 얼마나 섬세하게 잘 그렸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시골의 여성들. 로마에서 활동하다가 아시지라고 하는 이태리의 시골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둘이 살면서 이 시골 사람들을 그린 거예요. 머리에 이제 두건을 쓴 이태리 여성. 왠지 모르게 아주 청순하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림 좀 보세요. 이거는 수채화예요. 수채화. 재료가 좀 더 싸겠죠. 머리를 양 갈래로 딴 여성이 아까 보셨던 여성들 아주 이 팜무파탈의 그런 여성들의 비교를 해보셨을 때 젊고 차분한 여성이 촉촉하고 푸르른 풍경 속에 앉아 있습니다. 왠지 모르는 정숙미가 느껴지죠. 이때 당시에 이 소로야는 풍속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고 야외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추구하면서 그의 그림에 그가 추구하던 그 방향이 점점점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모든 그림들은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듯 보이고 굉장히 발렌시아적인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여자가 울고 있어요. 발렌시아 근교의 한 분뇨에서 그 지역에 쓰러져가는 성체가 있고 그 앞에서 한 남자와 여자가 이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 발렌시아적인 타일들, 복장들, 그러면서 발렌시아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행복한 편안한 삶. 사실상 이러한 작품들은 생계를 위해서 그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벽에 있는 너무나도 예쁜 그림. 이 그림은 발렌시아 아주 유명한 자기 회사 야드로에서 주문해서 그린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림들 와중에 중간에 보시면은 사회의 문제를 고발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발렌시아 외곽에 너무나도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은 이 공장에서 뭐 일을 하기도 했지만 힘들면 매춘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시면 그때 당시 아주 보편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젊고 어린 여성들이 자신의 인생을 이 중매쟁이한테 넘겨버리는 모습이에요. 기차 안에서 잠이 들어있는 어린 여성들을 보시면 투명한 얼굴에 아주 밝은 색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것에 비교를 해보셨을 때 나이가 많은 이 여성의 얼굴은 어둡고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 그림은 여러 미술 대회에 입상하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그가 뭐 특별히 이제 사회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그림 안에 있는 그녀들을 보시면 들이 직면에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고단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치근한 화가의 시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섹션은 일하는 여성들과 엄마들. 바로 이 부분이 소로야가 가장 여성을 영웅적으로 표현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발렌시아의 바닷가에서 그 억척스러운 일을 하는 여성들이에요. 엄마들이에요. 발렌시아의 그 반짝거리는 바다와 내리쬐는 햇살, 그것을 손으로 햇살을 막으면서 자녀를 돌보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보트가 도착해서 시장으로 팔러 갈 생선들을 하나 둘씩 고르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녀들은 가혹한 삶이에요. 배는 한번 나가면 또 들어와야 되고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아이를 계속 안고 있어야 되고 물고기 바구니를 들고 있어야 되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들은요 당당하고 위험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모습 보시면 포도를 수확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지금도 포도 수확할 때 되잖아요. 외국인 노동자가 하지 팬 사람 못해요. 힘들어서. 그때도 마찬가지였겠죠. 당연히 힘든데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는 여성이에요. 집시들이에요. 스페인 아직도 집시들 많이 살죠. 자, 이 집시 이름이 호아킨이었어요. 어머니로서 아주 당당하게 아이를 안고 있고
보호 본능을 딱 드러내는 얼굴과 표정을 보실 수가 있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우아함. 우아한 여성들. 자, 첫 번째로 그려진 여배우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큰 자유를 획득한 여성들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 게레로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그녀는 딱 포즈를 보셔도 이 벨라스케스의 라스 메니나스에 나오는 이사벨 블라스코의 모습이죠. 호아킨 소로야의 대단한 친구여서 바로 옆집에 살았었거든요. 저 뒤에 있는 남자는 남편이에요. 왠지 굉장히 자상한 듯 혹은 왠지 지친 듯 마리아 게레로의 성격을 이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겠어요. 호아킨 소로야의 친구였던 라몬 페레스의 부인의 초상화예요. 그녀의 초상화를 정원에서 그리다가 쓰러져요. 사실 그때 그 화가가 쓰러졌을 때 넘어진 줄 알았대잖아요. 근데 이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은 완성이 되지 못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또 두 명의 아주 우아한 여성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베르에테라고 하는 친구이자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의 동생 그리고 부인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너무나도 매력적인 한 여성이 있어요. 모자를 탁 쓰고 있잖아요. 이 작품은 사인이 안 돼 있어요. 호아킨 소로야라고 안 써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젊고 아름다운 여성인데 모자까지 아주 멋쟁이로 쓰고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굉장히 자만스러운 얼굴, 그거 외에는 우아함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왜 그랬냐면 이 오른쪽에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 호아킨하고 이 라켈 메이에르라고 하는 여성과 사귀었었거든요. 딱 보셔도 남자가 여자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죠. 근데 여자가 이 남자를 차요. 그래서 그녀에 대한 기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명도 안 한 걸 보실 수가 있고 우아함에 대한 기법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밑에 층으로 내려가실 텐데요. 그때 당시에 살던 거실 그리고 조그만 옆에 있는 방들이 이어집니다.